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선물 신세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 투자하시면서 저희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지표가 몰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함께 시장 분석을 해주실 해설위원이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온 그분이에요. 김장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주일에 이제 두 번째 나오게 됐는데요.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 듣는 게 작두를 탄 게 아니냐. 작두를 탄 게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시장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여자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요즘 월요병보다 무서운 게 목요병이라고 합니다. 이 목요일만 되면 휴일을 하루 앞두고 정말 일하기 싫다, 몸이 찌뿌둥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칭 꼼꼼히 하시고요. 좋아하는 프로그램 챙겨보시면 참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다? 그렇죠. 신세계다. 끝까지 저희 신세계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발빠르게 외신 차드릴게요. 네. 딱 질문하셨을 때 우리 모두 신세계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했어요. 네. 다시 한번 하면은 나중에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해외 선물 전략 집중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박노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추석들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그 추석 때 꼭 그 거래도 좋지만 좀 쉬어가면서 일단 힐링하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한번 추석 끝나고 뭐 거래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쉬고 있는 동안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동안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장갑차와 항공기였다면 이제 항공모함을 끌고 왔습니다. 5개가 만들어졌는데 굉장한 자신감이고 그다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레고요. 예,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신세계 방송을 했는데 뭐 차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뭐 재테크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간격에 지금 네, 차서 감격스러워서 네. 지금 제가 말이 좀 안 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오랜만에 또 신세계 출연하시기도 했고, 네. 그동안에 이런 성과를 안고 네.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 그러면 시장 분석 더욱더 기대해도 되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노조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릴 텐데요.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방송 시작 전부터도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먼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보부터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4%가 상승했다라는 월가 예상에 부합했다 지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죠. 물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지 발언이 나오는 만큼 이 발언들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 지수도 24만 3천 명으로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는 25만 2천 명으로 예상됐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하회한 수준이기도 한데요. 이 지표 또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렇게 출연진 분들도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를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최근 글로벌 지수 기조가 상승 기조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FOMC 의사록 공개 관망 속에서도 신고가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이슈인데요. 역시나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카탈루냐 독립 우려 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세 또한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을 지켜보자면요, 1.18900달러에서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원유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51달러 초반대와 50달러 후반대에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51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현재 흐름은요, 다시 눌렸네요. 50.4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표 발표 속 그리고 많은 발언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지수입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548.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16%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또 우상향을 하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지수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지수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다운이고 해설위원님도 다운이 중립이죠. 네. 화면상으로 또 그렇게 보여서 중립이시고 또 마스터님 다운 그리고 윤락캐스터 업이죠. 네.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외신 어떻게 나오나요? 네, 뭐 S&P 같은 경우에는 어제 2,555.2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예상 가능한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속보에 따르면은 문우신이 CN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문우신 재무장관이죠. 나라와 지역 당국 세제 개혁은 우리가 닫으려는 구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spoke to CNBC on Thursday as th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usher its tax reform plan through Congress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n addition to tax reform, Mnuchin has been reported to be pushing President Donald Trump to name Federal Reserve Governor Jerome 파월 as the next chair, bank chai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을 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문우신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상대편으로는 케빈 워시가 또 주요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빠르면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연준 위원이 다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문우신이 이야기를 한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앞서서 발표해 주신 US 데이터 시장 지표 관련해서도 많이 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US jobless claims and PPI inflation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드라기 발언도 9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3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은행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Wall Street will get earnings from JP Morgan Chase and Citigroup before the opening bel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S&P에 사실은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다들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좀 더 이상의 사상 최고치를 더 뚫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외신 쪽에서는 but once again the new high was only marginally higher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가격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소폭 상승에 그쳤고 계속해서 상승으로 갈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관련된 세제 개혁안이 과연 통과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진 못하지만 여전히 제한적 상승에 대한 힘이 남아있다고 외신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하지만 3분기 실적과 그리고 지수의 방향 자체도 상승세는 이어간다.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세지만 여기서도 뭐 상승 쪽으로 좀 짧게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뭐 방송 전부터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시건 소비심리지수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관망의 의견, 반반의 의견을 해주신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지난번 이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예, 종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나 S&P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건 맞는데요. 사실상 종가 말고 고가 수준으로 보자면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크게 변한 게 없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뭐 이런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사실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FOMC 의사록 내용을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뜯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볼 수 있냐면요. 정확히 하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좀 동의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연말에 어떻게든 해보겠다. 라는 의견이 강하게 지금 피력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지수한테 안 좋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의 보통의 생각이었죠. 근데 오늘의 반응을 미 증시나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은 꼭 그런 반응이 이제 그런 공식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상 화두였는데요. 오늘 시장 내내. 오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이걸 화두라고 생각했는지 화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면은 시장의 주요 포커스에 좀 빗나간 거고요. 지금 오늘의 화두는 사실상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밀린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환호해서 올라가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상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상승 추세의 힘은 있지만 급격하게 상승하기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시장이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포커스는 어느 정도 대부분 컨센서스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뉴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상승의 재료도 있고 하락의 재료도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팽팽하게 가면서 시장이 앞으로 또 다시 한번 횡보하지 않을까. 뭐 국내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시장 좋은데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연휴 동안에 푹 쉬었죠. 중국이 지표가 잘 나오고 미국이 지표 잘 나와서 잘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을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서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어제 오늘 좀 좋은 시장 반응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 포커스를 맞추면 실적 시즌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지수를 쉽게 위로 더 끌어올리기는 또 쉽지 않고 밑으로 빠지는 것조차도 사실 지금은 쉽지 않은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보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으로도 위로도 또 큰 시원한 흐름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뭐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지수 흐름도 다시 복귀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S&P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 역시 오늘은 저는 다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간다라는 의견 안에서 오늘장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에서 다운을 들은 거고요. 역시나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래쪽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열려있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폭의 쉬어가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주 항공모함을 몰고 오신 박노주 마스터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 전에 해외 선물의 시즌 안에서도 지수에 대해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네, 오늘 일단은 지수는 S&P 그 500 지수 선물 차트를 딱 봤는데 딱 과거처럼 좀 움직이네요. 네, 일단 봤었을 때.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 사실상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있을 거잖아요.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급등하는 거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 분명히 실시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 도리어 떨어질 좀 확률이 좀 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 5일까지 지금 일단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오늘 그다음에 어제 그제 고점이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또 3일 전도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죠? 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뚫고 들어온 다음에 박스권입니다. 근데 지금 선을 제가 일단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일단은, 지금 그어놨는데, 지금 가격대가 2,554. 그 다음에 하단선은 2,542. 자, 아까 하락을 든 이유는 일단은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오고 나서 이 박스권 내에서 어제 저점, 조금 더 밑이 하단선인데, 요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서 이 박스권을 좀 형성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승을 하려고 했다면, 이 시가가, 현재 제가 그거는 2,554 위에서 형성이 됐었어야 돼요. 예. 갭이 일단은 위에서 형성해야지 잠깐 밀렸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저께 시가, 그 다음에 고가보다는 밑에서 지금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박스권, 조정 구간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떨어진 다음에 2,544, 43, 그 사이까지 왔다 다시 한번 지지하고 올라가는 일단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과거 차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어떤가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한번 나오고, 제가 조정 구간 그어놨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데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막 고점이 하나, 둘 올라가지 못하고 셋, 넷. 그죠? 9월 21일까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고점 계속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쭉 밑으로 내려와서 하단선 부분을 일단 친 다음에 조정을 충분히 준 다음에 다시 봉이 뚫고 올라가잖아요. 오, 맞아요. 그 다음에 28일 날 뚫었잖아요. 그죠? 뚫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죠. 네. 상승 파동이 그려진 거고. 그러면 어떤가요? 이거랑 똑같이 지금 현재 구간도 그렇게 조정을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항상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항상 선행하는 것들 어떻게 그 지수가 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조정을 안 줬기 때문에 봉이 몇 개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두 개 더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박스 구간을 쭉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2,554선을 봉으로 뚫으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 파동이 또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지지를 해서 밑골이 오늘 음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밑꼬리 음봉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주셨고 역시나 이전 차트의 복귀죠. 복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2554에서 2542 이 구간에 대해서는 조정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네요.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지수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문자 같이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1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금리 인상하면 지수는 하락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워낙 최근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금리 인상과 그리고 지수에 대한 연계성,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문제입니다. 그냥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 콜로 땡겨오는 금리가 비싸면은 자기가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금리도 비쌉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러 가면은 은행 예금금리가 오르겠죠? 대출하러 가도 대출금리가 오릅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돈 넣으려고 할 거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시장에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뭐든지 줄어들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오른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있는 돈이 좀 빠지기 때문에 지수가 그 당시에는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수는 레벨업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계속 과열이 되면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이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의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이 뭐 1,000원이라고 하면요. 다들 1,000원 있으면 누군가는 이 휴대폰을 1,100원에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격이 오릅니다. 네. 그런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속도로 벌어지면 좋은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려주면서 그걸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 하면 그 단기간에는 좀 악재인데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은 같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 지수가 대폭락을 했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럼 금리를 내립니다. 은행 금리 내리고 그럼 예금 안 하려고 그럴 거고요. 대출 금리 내리면 대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막 풀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이 통화 정책을 써서 시장을 조절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지는 말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반응은 뭐냐? 아, 이만큼 우리가 경기가 좋구나 하는 반응으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패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예전 패턴은 금리 인상하고 양적 완화를 줄이려는 그 첫 번째 시점에는 충격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가 밀렸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우리 북핵 리스크 내성 생겼잖아요. 그럼요. 예, 학습 효과 외국인들이 생겼죠. 가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같이 사냐 북한하고. 네. 근데 저희는 잘 살거든요. 저희는 아침에 출근 잘하고 잘 삽니다. 네네. 외국인 투자자분들 가끔 연락 오면서 얘기해 보면 자기들은 한국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섭죠. 네, 무서운 거 무서울 아니냐, 수가 전쟁 있는데. 나는 거 아니냐. 네네. 네. 근데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겨가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런 내성이 좀 생겨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렇게 것 보시면 같아요. 됩니다. 네. 그 금리를 지금 원래 사실은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할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급등을 하니까 통화를 이제 줄여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려는 그런 액션들이 경제가 이만큼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걸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도리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통화를 줄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통화를 풀잖아요. 그럼 통화를 풀게 되면은 그 이제 반대로 이제 통화를 푸는 기업들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쓰면은 이제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겠죠. 고용이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또 고용 그 인원들이 늘어나니까 또
소비가 이제 또 늘어날 거고 이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기본적인 건 알아두되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양적 완화와 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는요, 금리 인상하면 지수가 하락하냐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단발적으로는 악재이지만 크게 보면은 점진적으로 또 경기가 향상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폭에서 또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수와 그리고 국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던 미국채 10년물입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면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25-1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항상 이제 바닥을 잡아가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뉴욕캐스터 홀로 다운이죠. 그리고 지금 에 대한 의견을 저희 세 명이 공통으로 통일했어요. 자, 그렇다면 외신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왜 다운일까요? 네, 미국채는 어제 연준 회의에서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구체화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지만 일부 연준 의원들이 부진한 물가 상승률 등 이렇게 미국 경제에 의구심을 던졌는데요. The lack of inflation remains the most significant impediment to raising rate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국채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장에서도 사실 여전히 FOMC 회의록 내용을 반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FOMC 회의록 발표 이후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이어간다는 점이겠는데요. 아틀란타의 Federal President 라파엘 보스틱도 홍콩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아무래도 좀 중요한 건 Federal Governor 제롬 파웰 will likely to be discussing emerging markets at 2017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롬 파월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인사가 IIF죠. Annual Membership인데 이게 국제금융협회에서도 이 구체적인 미국 경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요인도 남아있지만 investing.com에서 앞서서 그때 분석을 해줬듯이 사실 그렇게 더 이상 매력적인 상품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이미 외신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서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갈 수 있지만 긴 장기적인 텀으로 왔을 때에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외신 뉴스를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업을 드셨나요? 네. 유력 캐스터 의견과 거의 네. 동일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살짝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한번 눌림목 주고 다시 갈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눌림목 주고 다시 가야 되는데 오늘 다시 가서 약간 좀 빠르지 않나? 조금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지지분해지게 좀 빠져주면 채권 쪽에서 그럼 가격이 살짝 조금 더 올라주겠죠. 그거를 한 다음 주까지 기대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정도 달러가 쭉 상방 돌파하면서 뽑아주면 국채 가격이 한번 푹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다른 방송에서 이미 제가 한 1년 전이죠. 채권의 시대는 끝났다. 1년 전에요. 네, 이제 채권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빌 그로스가 저보다 빨리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상 채권 가격, 채권 잔치는 끝났다. 왜냐면 채권 잔치가 끝나려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잔치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금리 올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금리 올리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달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제가 메커니즘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살짝 더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야 좀 더 하방에서 먹을 게 많다. 예,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바람입니다. 조금 더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 조금 더 올라와줘서 사람들이, 이거 다시 채권 가격 매수, 미국채 매수해야 되나라고 붙으면, 불나방처럼 붙게 되면, 그때 좀 확 빠져주는 예,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마치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요. 한 2주 전에 제가 크루드 오일 좀만 더 올라와줍니다. 50달러에서 52달러까지만 좀만 올라와주면 거기서 때려보고 싶다. 예. 그래서 쭉 밀렸잖아요. 예, 약간 그런 그림과 좀 비슷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업을 드셔서 제가 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 접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네요. 올라올 시에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의견을. 뭐 단기적으로 뭐 매수를 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수 플레이 뭐 해도 괜찮다고 보겠는데 저는 이제 좀 길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매수 정도 봐도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12월까지 한번 쭉 빠져준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어제 연준 의원 중에 한 분이죠. 시카고 연은 총재인가요? 예, 애매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매파인데 이분이 약간 비둘기처럼 약간 비둘기 날개짓을 살짝 했어요. 매 날개짓은 약간 큰 날개짓인데 비둘기 날개짓을 살짝 해주는 바람에 이게 뭔가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약간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컨트롤 잘했다, 회의. 예, 회의 한쪽을 안 쏠리게. 예. 뭐 제가 봤을 땐 짜고 치는 고수도 약간 그런 느낌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시카고 연은 총재가 물가 상황 어떻게 될지 오래 지켜봐도 해롭지 않다. 라는 그 발언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은 뒤로 빼도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국채가격을 좀 올라와주는 약간 펌프질을 약간 살짝 단기 펌프질을 좀 해준. 네, 약간 알겠습니다. 펌프질 해주는 것 같지 않나. 네. 자, 이렇게 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뭐, 앞으로 뭐, 짧게는 매수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올라올 시 매도 의견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접근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FOMC 의사록이, 예상 수준의 결과가 또 나오면서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에 대한 반응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단기적으로 짧게 제한적인 매수세, 하지만 뭐 장기적인 접근으로도 앞으로 올라올 가격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짧은 매수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업의 의견을 보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마스터님 역시 업을 들었거든요. 네, 매매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은 빨리 얘기하셔서 업을 들었는데 사실상은 가운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또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에서 좀 밀리지 않는 걸 봐서는 일단은 좀 더 상승을 지금 할 것으로 내다는 보는데, 아까 지수 얘기했을 때 지수도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으면 국채는 일단은 또 반등 구간이라는 얘기죠. 사실상 반대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일단 반등을 좀 해야 되니까 지금 업을 들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면은 또 상단선의 저항대에 좀 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현재 125, 14 이 부근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 좀 더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건 사실상 내일 아니면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이 올라가서 125, 16 라인까지 일단은 뭐 그 위에 이평선이죠, 사실상 저항선인데 21선이죠. 이 라인까지 올라가려면 오늘은 좀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국채는 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매 포인트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 매매 포인트가 좀 안 나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승도 지금 더 갈 자리가 많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오늘 만약에 끝나는 종가보다 내일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반등을 짧게 노리고, 그래서 그거는 뭐 오늘 말고 내일부터의 시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거래하기에 좋은 품목은 아니다. 벌써 이미 반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밑에서 지금 벌써 오늘 시가가 12505에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미. 줄 만큼 좀 줬단 말이죠. 이후 거를 더 먹으려고 하니까 폭도 안 나오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해외 선물은 품목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이게 애매하면 다른 품목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예. 굳이 따지자면 그냥 정가운데로 들어야 된다고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이 구간도 박스 구간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12500 라인에서 지금 현재 12514 라인에서 박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박스는 지금 국채가 계속적으로 상승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현재 그 9월 25일 그 부분에 반등 봉쇄를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잖아요. 또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 차라리 올라갔었을 때에 125, 16 라인에서 살짝 매도를 좀 해봐도 좋겠다. 예, 좀 뭐 그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뭐 업은 드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간다면 관망에 대한 의견이다라는 그 부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안 요인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요인이죠? 네, 북한이 가만히 있어야죠. 북한이 가만히만 있으면. 그럼요. 변수가 일단은 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자꾸 우리가 얘기를 네. 해야 북한에서 이 방송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자꾸 뭔가 할 것 같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면 네. 그 예상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 예. 주로 그렇더라고요. 석영에서 제가 북한이 뭐 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안 하고 지나고 방심하면 하더라고요. 약간. 예. 뭔가 지금 다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뭐가 나오더라도 뭐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그냥 예상치 비슷하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지도 비슷하게 나왔고 뭔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가네요. 예. 지금 변동을 크게 보일 거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뭐 네. 그중에 북한이 이제 하나가 뭐 약간 뭔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불안 요인이나. 뭔가 불안 요인. 만약 북한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 봉하나가 크게 한번 빠질 거예요. 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크게 한번 빠지고 국채는 반등이라는 명분 하에 큰 봉하나가 뜰 겁니다. 분명히. 예. 네. 뭐 그런 거죠, 뭐. 일단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확실한 것이 가장 좋은 만큼 이런 불확실성이 또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도 있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도와주신 것 같고요. 국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종가, 내일에 대한 시가는 오늘 종가 이상으로 출발을 했을 때에 대한 짧은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속보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입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 아마도 그동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많은 좀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일단 좀 실적을 확인해 보니 뭐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반응 속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보 들려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미국채 10년물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네, 유로 FX입니다. 뭐 먼저에 나왔었던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달러가 좀 지지부진했을 때 유로라든지 그밖에 통화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카탈루냐 독립 우려 완화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은요,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올라와줬죠. 오늘은 1.188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윤혁캐스터, 네, 홀로 의견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요. 이럴수록 더 궁금한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그래도 뭐 오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 관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나눠서 접근을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카탈루니아 대통령이 즉각적인 독립에서 돌아서면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라는 뉴스가 일단 가장 크겠고요. 또 22 프레지던트 마리오 드라기 스피치 온 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연설을 이어가는데 앞으로 22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있을 테이퍼링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좀 이번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8까지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The 1.18 level should be
massively supportiv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좀 조정을 받을 만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1.18까지는 빠지겠지만 the longer term 1.20 level abov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20을 향해서 1.18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는 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줬네요. 아래쪽으로 1.18까지는 하방 쪽으로는 열려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또 위쪽으로의 여력도 남아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메르츠방크에서 나왔네요. 채권 시장 ECB 비둘기 시그널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ECB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는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지지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반에 ECB에 대한 나오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실시간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좀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마스터님 네. 관망 들어주신 거죠? 네, 관망이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유로를 하기 앞서 제가 이게 네. 순서를 모르니까 네. 오일을 좀 했었었는데 오일 안 채우고 역시나 매도를 또 지금 멀티로. 진입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뭐 국채는 좀 애매하다. 예. 그래서 좋은 거 하자. 오일 좋지 않습니까? 지금 데려가는 거. 네. 좀 더 정확하게 볼게요. 네, 일단은 뭐 하나 청산했고 지금 네. 두 개 매도 때리고 있는데 오늘도 네.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수익전설. 오일이 지금 더 내려갈 자리가 분명히 뭐 있고 계속 지금 홀딩하고 있잖아요. 네. 28 지금 내려가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일단 오일 좀 더 지금 내려갈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이평선 밑에서 한 50 라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은 빨리 시황 들고 5일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50대 초반까지 좀 열려 있다. 네, 50대 초반까지 있다. 네. 실시간 방송으로 전해드려야죠. 네. 자,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왜 중간을 들었냐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위에 지금 봉을 크게 하니까 지금 일봉을 봐야 되겠죠? 일봉에서 오늘 지금 고점 맞고 내려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밑에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잖아요? 네. 1.18800 선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21선이에요. 지금 21선이 있는데, 이 구간은 이평선이 지금 현재 그 각도가 그러니까 이평선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평선 각도가 좀 그 상향으로 좀 길게 기울기가 좀 크면 강하게 지지할 확률이 굉장히 큰 거고요. 지금 이거는 평평하잖아요. 그럼 도리어 뚫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 뚫렸다가 다시 밑에서 이제 지지하고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런 좀 약간 디테일한 걸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이평선이 지금 평평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일단 뚫거든요. 뚫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 10월 10일이죠. 그 고점 부근 1.18650 부근에서 다시금 지지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중간을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빠지고 나서 지지 라인인 1.18 아까 600 네. 그 부분에서 일단은 다시 꼬리 말고 올라가서 지지를 할 거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오늘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지되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을 봤었을 때 굉장히 차트가 이쁘거든요. 예. 자, 양봉으로 계속 상승 파동 그어준 다음에 지금 이쁘게 상단선 찍어주고 봉 2개. 월봉이니까 2달 동안 고점 형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 9월. 그죠? 밑에 하단선 1.17700 라인 되겠네요. 이 라인 부분에서 하단선이 형성이 됐잖아요. 저점을 한 이 부분에서 찍고 계속 올라왔고, 지금 이번 달 10월 달도 이미 저점 부근인 그 8월 달 저점 1.17380 그 10월 달 저점이 1.17120이잖아요. 거기 하단선 맞고 이미 올라왔어요. 그럼 이 구간은 뭐죠? 아까 지수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 박스권입니다. 조정 구간 박스권. 그죠? 그러면 올라와야죠. 이 조정 구간 뒤에 한 번 더 상승 파동 그리잖아요. 제가 파동 인원 그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한 파동 나오고 조정 나오고 2파동 나오고 3파동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화 상승을 좀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런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또 모의 투자로 오늘도 실시간으로 멀티로 여러분들에게 매매의 내역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는 잠시 눌렸다 빠진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시나리오 함께 전망을 도와드렸어요. 저희가 2부에서는 더욱더 집중적이고 상세한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흐름에 맞는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도 역시나 전 다운을 들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또 달러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은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유로도 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올라왔던 부분에서 잠시 쉬어가지 않을까,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운의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오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이슈도 빠르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앞서서 방두준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 보여주신 모의 투자로 매매 보여주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원유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을 먼저 확인할게요. 50.32달러, 전고래일 대비해서 1.37%가 빠졌습니다. 이번 주는 콜럼버스 데이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가요. 지금 시각에서 이제 12시, 내일로 넘어가는 12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보고 빠르게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빠르게. 네, 오늘 유일한 캐스터.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사실 너무 이렇게 다들 두 분 다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오늘장 관련된 내용은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oil price fall after industry reports suggest US crude stockpiles ros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API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이어가다가,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증가했다는 소식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도 아마 50달러대까지는 떨어질 것이나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geopolitical concerns could drive price higher over the near ter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을 넘어서서 이번 주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네. Iraq government forces and Iranian trained Iraqi paramilitaries are preparing a major attack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정부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자치 정부에 대한 공격을 실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시 한번 원유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잠깐 pullback, 그러니까 잠깐 조정을 거친 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the buyers get involved and try to push this market towards 50 to 50 레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국면 이후에는 다시 한번 52.50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네요. 네, 55.50을 향할 것이다. 그런 의견에서 전반적으로 업에 대한 의견 빠르게 들어봤고요. 해설위원님도 좀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을 이제 와서 모 H증권사에서 리서치 하우스에서 이제 이 서울계 TV 신세계 방송을 계속 봤나 봐요. 제 의견과 똑같이 해가지고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드리지만 50달러 넘어가면 셰일 오일 증산합니다. 증산해서 못 올라갑니다. 예, 못 올라가고 원유 재고 늘어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못 올라가요. 예, 그리고 또 못 올라가면 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또 오일 재고 오일 생산 BP 안 나와서 또 생산 안 합니다. 그럼 또 다시 올라오고 계속 이런 플레이가 계속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하나의 리스크 요인,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서 얘기했지만 지금 KRG, 그러니까 크루드 자치정부에서 지금 이라크군이 대규모로 증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조만간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좀 불상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근데 누군가 이걸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예, 러시아가 조장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예,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라크 정규군하고 크루드 자치정부 민병대 간에, 아마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플레이를 계속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마스터님의 매매 포인트 의견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잘못 눌러서도 하나를 팔았습니다. 스탑에다 해놔야 되는데. 네. 네, 일단은. 네. 지금
예, 일단은 지금 이렇게 몰로 팔았는데요. 예. 네. 그 중요한 건 아까 오르락 내리락 얘기하신 게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거는 오늘에 지금 국한돼서 제가 하락을 아까 든 거고 50.1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오늘 봉에 한해서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 밴드 구간을 한번 좀 또 설정을 해본다면, 자, 일단은 51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고점을.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죠. 이렇게 돼서 지금, 조금 더 내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50, 조금 약간 $50 안 돼서 50.10에서 청산을 하는 게 좋다. 50.05 라인,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금 일찍 팔 필요가 있어서 50.10을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평선 받치고 있는 게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밑에 5일선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골드나 아니면 오일이나 구리를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방향대로 밀고 있을 때가 무서운 겁니다. 예, 보통은 지수나 뭐 일단 이런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받치는 자리들이 지지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오일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한번 밀고 갈 때 그 힘이 그냥 바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때 이평선이 지금 받치고 있어도 이건 한번 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꼬리 말고 올라간다. 오늘 안 그래도 재고지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거란 말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이렇게 한번 밀고 나서 한번 지지라인으로 꼬리를 말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길게 봤을 때, 주봉도 내일밖에 거래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50 정도까지 밀린 다음에 그대로 끝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주봉을 봤을 때 밑꼬리가 한 번 더 올라와야 돼요. 한 번 더. 그러면 $51 또까지는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또 밑에 뭐 $50까지 또 위아래로 또 왔다 갔다 또 할 수가 있고, 박스권.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밑에 내려오다가 계속 꼬리 말고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저점이 보세요. 6월달 저점, 7월 저점, 8월 저점, 9월 저점.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네네. 있다는 건 뭔가요? 계속 받치면서 계속 상승을 올라간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한 2달 동안에 뭐 다음 달 12월 달까지는 52.40 라인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 네. 밴드 가격대 다시 한 번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밴드요? 네네네. 오늘 밴드를 네네네.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지금 하락하고 있죠? 50점 지금 25 막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뭐 빨리, 지금 저 아까 말씀 중간에 드렸으니까 빨리 매도를 하셨겠죠? 네. 그러면 내려가니까 50.10 라인에서 일단은 좀 청산을 보는 게 좋겠고, 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49.90까지 그렇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슈팅이라는 게 한 번에 갑자기 쭉 밀고 내려가거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재고지표 발표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49.90 라인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해라. 지지가 나오면서 재고지표가 나오는 날은 한번 위도 한번 훑고 아래도 한번 훑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때 한번 위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 산 걸 다시 한번 팔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뭐 워낙 다양한 뭐 해외 선물 자체가 다양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날에 따라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오늘 또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하셔서 또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과대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